국민의힘 당원들은 윤석열과 대립각을 세워온 한동훈을 압도적 지지로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택했습니다. 전당대회 초반부에 김건희 문자 무시파동, 익시파동, 그리고 막바지에 터져나온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공소 취소 부탁 논란. 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친윤 진영이 결집해서 조직표를 동원해가지고 결선 투표로 가서 친윤 대 반윤 대결 구도를 만들려고 했지요. 결국에는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이 이제 단일화를 하게 되는 셈인데, 그렇게 해서 결선에서 엎으려고 했는데 1차에서 끝냈습니다. 한동훈이 말이죠. 네, 당원 투표 62.69,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63.46. 이렇게 해서 모두 압승했습니다.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네, 초반에 그 구도가 그대로 막판까지 이어졌던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이가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으니까 친윤계에서는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를 가동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된 것은 상수로 두고, 다만 최고위원 선거에서 4명 이상 당선을 시켜가지고 한동훈을 흔들어가지고, 그래서 물러나지 않으면은 그 최고위원 4명이 그만둬가지고 최고위원회가 무너지면은 당대표도 자동적으로 이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부 자체를 붕괴시키려고 했던 그런 구상이었죠. 김옥균 프로젝트. 이것도 가능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7.23 전당대회, 어제 있었던 전당대회에서 친한동훈이 2명, 친윤석열이 3명 이렇게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선출직 최고위원들, 예를 들면 4명과 청년 최고위원 1명에서 5명, 이 5명 중에 4명이 넘어야 되는데 3명만 됐단 말이에요. 친윤이.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친한이 됐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체제 붕괴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한동훈의 압도적 승리는 친윤석열 진영의 거센 비토에도 당심에서마저 지난해 전당대회와는 달리 윤석열의 의중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왜 이렇게 됐겠어요? 22대 총선에서 거의 참패를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22대 총선 국면부터 충돌했던 윤한 관계의 무게추가 이제는 한동훈 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 국민들의 인기가 없는데 당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 이러면 이른바 당심과 민심이 멀어지게 되는 건데,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계속해서 민주당 전당대회 두고 당심과 민심이 틈이 벌어진다 그러는데 개소리죠. 아니, 민심을 상대로 조사해도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섭니다. 그냥 그렇게 당심과 민심이 괴리가 생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겠죠. 자, 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당심과 민심이 틈이 많이 벌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한동훈의 승리, 이로써 결국에는 윤심이 심판을 받은 것이다. 또한 친윤 세력도 심판받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동훈이 수락연설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겨냥한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이 당원과 국민이 명령한 변화는 첫째, 국민 민심에 반응하라는 것, 둘째, 더 유능해지라는 것, 셋째, 외연을 확장하라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민심과 싸우면 안 되고 한편이 돼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민심을 얻고 있다, 당신뿐만 아니라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윤석열 당신은 민심은 말할 것도 없고 당심도 떠났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런 가운데 김건희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이. 검찰이 수사 방식과 조사 장소를 정하는 데 있어서 더 국민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 그러면서 당대표가 됐다고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대응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당대회 내내 밝혀왔던 김건희에 대한 비판적 기조를 이어간다는 것이죠. 야, 윤석열보다도 더 힘이 센 김건희의 권력마저도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참 어제저에 기뻤어요. 한동훈이가 잘 돼가지고 기쁜 게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가 당에서도 한 방 먹은 게 참으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은 이제 한동훈이 무너질 차례죠. 자, 뇌관은 최상병 특검입니다. 한동훈은 자신이 내놓은 제3자 추천 최병 특검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민주당은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돼 있잖아요. 2명 추천해가지고 올리면 윤석열이가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 건데, 어쨌든 A나 B나
윤석열의 마음에 안 들기는 마찬가지죠. 그런데 한동훈의 방안은 뭐냐면은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하자는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누구 편인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뭐 최병 사건의 진상규명을 기대하기란 대단히 어렵지요. 조희대 씨가 이렇게 추천하는 특검이라면. 하여간 이렇게 자기가 보관을 내놓았는데, 근데 국민의힘 사람들은요, 조희대 추천이나 야당 추천이나 다 똑같은 윤석열 죽이기 특검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윤석열계에서는 만약 한동훈이가 최병 특검법을 추진할 경우 당이 풍비박산이 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의 탄핵 프레임에 휘말리는 것이다, 이 특검 자체가.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친윤계란 말이죠. 결사 반대하고 있는데 이걸 밀어붙인다? 어떻게 될까요? 당이 두 쪽으로 갈리게 될까요? 이것도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잠시 좀 상황을 관망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이제 카드를 꺼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어쨌든 뭐 한동훈 아니든 민주당 아니든, 뭐 민주당은 한동훈 안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뭐 절충을 해서, 만에 하나 절충을 해서 이게 그 본회의로 올라가가지고 통과된단 말이죠. 윤석열이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한데, 돌아왔을 때 이 친한계만이라도, 친한동훈계만이라도 찬성표를 던진다면 이거는 가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동훈 방안 또는 한동훈이 협의안 아니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면은 이제 윤석열은 완전히 힘을 잃게 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윤석열은 가만히 있을까요? 한동훈 특검법을 통과시키려고 할 겁니다. 물론 국회에서 한동훈 특검법이 통과된단 말이죠. 윤석열은 거부권 행사할 겁니다. 그거 좋다고 받는 순간 이제 완전히 판을 깨자는 건데,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되 친윤계로 하여금 찬성표를 던지게 만드는 거죠. 몰래 제2투표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무기명 투표로 돼 있으니까 안에 들어가서 가부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동훈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서로의 목줄을 지금 쥐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은 민주당에게 매우 꽃놀이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렇지 않아도 바로 오늘 열리는 국회 법사위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법안 소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고요. 곧 상정해서 본회의로 넘길 예정입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윤석열을 또 한동훈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 또 서로를 싸우게 만들 수 있는 수단을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 전당대회는 한마디로 현재 권력이 아니라 미래 권력을 국민의힘 당원들이 선택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윤석열의 당 장악력은 축소되고 당정 관계에 있어서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밤에 또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서로 타협을 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양쪽의 골이 너무나 깊습니다. 뭐 잠시간은 좀 소강 국면을 유지하더라도 뭐 드러내놓고는 화합하기로 했다, 앞으로 잘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서 이제 뒤통수를 치는 거죠. 윤석열 수법이 항상 그랬어요. 여러분, 총선 후에 이재명 대표 만나가지고 또 대화하는 척 했잖아요. 그 이후로 만납니까? 이 대표가 원포인트로라도 만납시다, 쌩 까고 있어요. 그리고 도리어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소를 또 했단 말이죠. 끈앞을 검찰을 동원해서. 윤석열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기가 좀 코너에 몰리면은 뭔가 좀 상대방에게 유화적으로 나오는 척하다가 국면이 조금 좋아지면 바로 뒤통수를 치는, 늘 이래왔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수법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누구보다도 이런 수법을 한동훈이가 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그동안 대통령실은 전당대회 불개입 원칙을 밝혀왔지만 뭔 불개입이야, 불개입이. 당장 김건희가 나서서 문자를 보여주고 이거 갖고 공격해, 배신자로 만들어,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개입은 말뿐이고요. 실상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한동훈을 주저앉히려고 했는데, 어쨌든 어젯밤 제가 이 만민공동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동훈의 당선으로 용산 대통령실은 정말 뒷목을 잡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노했다고 하고요. 예. 심지어는 원희룡에 대한 어떤 원망도 토로했다고 합니다. 아니, 원희룡이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픽해가지고 당대표 후보로 내세운 게 대통령실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욕을 합니까? 누가 누구를 원망해요? 예, 한심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한동훈은 미래 권력이 되고자 이제 윤석열과 차별화할 텐데 윤석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윤상현이 딱
한 달 전에 6월 25일에 한동훈이 대표가 될 경우 윤석열의 탈당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당대회 끝났다고 이 말이 증발 될까요? 없던 말이 될까요? 아닙니다. 사실 민주화 이후에 7명의 대통령 가운데 4명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중에 탈당했습니다. 근데 다 임기 말이었습니다. 임기 말이었어요. 5년 임기를 마칠 때까지 당적을 유지한 대통령은 이명박, 문재인 전 대통령 둘뿐이었고요. 박근혜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 박근혜는 출당당했죠. 탈당이 아니라 출당당했죠. 최악의 경우입니다. 자, 그러나 이들 5명 전부 임기 말에 인기가 없을 때 사실상 쫓겨나듯이 탈당을 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임기를 절반 이상 남겨둔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탈당 이야기가 나오는 건 흔치 않은 것인데요. 그러나 지금 임기 말이 아니라는 점은 시기상의 문제일 뿐이지 국민 지지율을 보면은 이건 임기 말 정도가 아니라 거의 탄핵 무드가 조성된 대통령이라 말할 수 있겠죠. 임기 말이 아니지만 임기 말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역설적으로 윤석열에게 기회입니다. 3년 남은 상황 아니겠어요? 3년 남은 상황이면은 앞으로 3년 더 해먹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마음만 먹으면 탈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동훈이 자기 편이 되지 않고 자기를 쉴드 쳐주지 않는다? 그럴 경우 탈당해서 신당을 만든단 말이죠. 여러분 국민의힘이 뭐 의리, 원칙 이런 게 통하는 정당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이 줄 수 있는 자리가 5만 개가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아직은 윤석열에게 좀 더 기대서 뭔가 얻어먹을 게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신당을 차린다?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떡고물을 주겠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치 기반이 약한 한동훈에게 붙어가지고 내가 너와 의리를 지키겠다. 이럴 인간들이 국민의힘에 몇이나 있겠냐 이겁니다. 자, 물론 이제 윤석열은 그렇게 신당 차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 차렸다가는 이 108석 유지하기 어렵잖아요. 그래도 의리 지키겠다는 의원들 친 한 개만 한 10명 남는다 치면은 이 100석 미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고 심지어는 개헌, 탄핵까지 될 수 있어요. 개헌이 된다? 임기 단축 개헌이 되면은 자기는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물러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 민주당에게는 꽃놀이패와 같은 그런 상황이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재양님, 여포를 영입한 동탁 같은 존재들. 이런 이유로 한동훈이 권력과 맞서는 미래 권력 이미지를 추구한다. 또 윤석열이가 당을 장악해서 현재 권력을 유지한다. 어느 것도 쉽지 않습니다. 네, 자, 둘 다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윤과 한은 손잡을 일이 없을 것이다. 손잡을 일이 없을 것이다. 이 점입니다. 탈당 가능성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재밌습니다. 요 탈당 가능성 따지면 따질수록 재밌어요.